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서 미소 지은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행복을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말과 표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 감정에 물들어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미소 짓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 감정을 따라가며 진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죠.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원장은 평소의 표정 습관이 곧 나의 감정 습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책 감정은 습관이다를 통해 나의 표정과 말을 통해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과 표정부터 바꾸어 보세요. 사람에게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생각도 실은 말로 하죠. 또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 습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정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분명 안 좋게 끝날 거야. 역시 난 바보야. 해봐야 망신만 당할 거야.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속으로 수도 없이 합니다. 이런 말들은 습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들의 힘은 강력해서 생각과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말도 부정문 형식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령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처럼 두 번의 부정을 통해 긍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도 내일 날씨는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는 식이죠. 이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단순해서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만 까딱하면 의미를 오해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 최면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치료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며 암시를 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금연을 위해 최면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자가 당신은 담배를 끊을 겁니다 라는 내용의 암시를 줍니다. 암시의 말은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하면 뇌가 앞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당신은 담배를 피울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긍정적이며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통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그렇지만 뇌는 나쁜 일이라는 단어에 즉각적으로 자극을 받아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라는 감정에 습관화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거야.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는 나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십시오. 그 말의 내용이 나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시다. 부정문 형식을 사용하지 말고 단순하게 긍정문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잘 될 거야. 잘했어. 나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등의 말이 참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말을 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안 될 거야.
그건 반드시 해내야만 해. 이제 끝장이야. 너무 어려워.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줄이십시오. 뇌는 절대, 너무, 반드시, 꼭, 망했다, 끝장, 돌이킬 수 없다 등의 말에 긴장합니다. 사소한 상황에서 사용하더라도 뇌는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그만. 이렇게 강하고 단호한 태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소리내어 말해보기.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과 위로의 말을 할 때, 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잘했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등의 말을 자신에게 할 때는 속으로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은 어색해하며 일부러 소리 낼 필요까지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각만 하는 것과 소리내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전공의 시절 인상 깊었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뇌경색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사람도 잘 알아보고 그림도 잘 알아보지만 대화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오로지 글씨만 읽지 못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그분이 글은 잘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면 또박또박 잘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글이라도 읽지는 못했죠. 여기서 글씨를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른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죠. 내가 방금 쓴 글이라도 그것을 읽는 것은 뇌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술술 잘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즉, 말로 하는 것과 듣는 것이 서로 다른 영역인 셈이죠. 내가 한 말이라도 뇌는 남이 한 말을 듣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안심의 말을 할 때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뇌는 마치 남이 위로하고 안심시킨 것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나 자신을 보다 쉽게 안심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의 습관은 밝은 표정에서부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향해 웃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슈트라크는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 모두가 연필을 입으로 물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문 연필 끝은 앞으로 향하게 한 뒤 한 그룹은 입술을 오므리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입술이 서로 닿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술이 서로 닿지 않으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데 연필을 물고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아도 얼굴이 웃음을 띠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그룹 모두에게 만화를 보게 했습니다.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그룹이 훨씬 재미있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없이 지은 미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기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뇌는 얼굴 근육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즉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물론 기분에 따라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만 거꾸로 얼굴 표정에 따라 기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유심히 살펴봅니다.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일단 표정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불안한 표정, 우울한 표정, 찡그린 표정이 하나의 인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정 짓는 것도 습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이나 불안, 우울이 없는 상태에서조차 자신도 모르게 그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자신의 표정을 체크하고 나서 표정에 맞추어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부풀릴 것입니다.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껏 찡그린 표정과 화난 얼굴 표정을 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 좋은 감정까지 같이 느끼게 됩니다. 감정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방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울고 웃는 것도 이 뉴런 때문입니다. 이 뉴런의 작용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내가 그 표정을 짓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짓는 상대방의 기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의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모두가 표정이 밝은 사람을 원하므로 밝은 표정을 하면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욱 밝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행복의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짓는 표정을 검토하세요. 찡그리고 긴장된 표정입니까?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밝은 표정을 연습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편안한 표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그 표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중에도 노력하세요. 표정의 습관이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 감정은 습관이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어온 표정과 말 습관이 결국 나의 감정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더 많이 짓는 표정과 말들을 조금씩 바꾼다면 어떨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뇌는 그 표정을 따라가며 진짜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